자, 오늘 아주 아름답게 장안의 화제예요. 바로 노산이라는 주제가 올라왔죠. 그래서 보면은 35세 이상 출산 시 노산에 해당하니까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여자들은. 그치? 지금 저 나이는 고정이잖아요.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외모 나이도 사실 예전 TV에 나오던 분들의 외모 나이랑 다르고 신체 나이도 다 다른데 저거는 그냥 무조건 고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외모상으로는 어떤 피부 시술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과학, 의학의 힘을 빌어서 젊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노산 나이는 고정이 되느냐, 그건 변화가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쌤이 무조건 고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막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름답게 이걸로 또 기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개념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건데 또 우겨대. 모든 걸 기싸움으로 승화시켜서 이거의 원초는 뭐예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 여자의 기반 모두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너무 하다며 울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아무튼 댓글에 나와있어요. 난소 나이 측정해보면은 고정은 아니던데 왜 고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쵸? 사람마다 편차 차이는 있을 건데 근데 그게 겉보기 나이가 젊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편차 차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노산일 때는 그냥 노산인 겁니다. 위험도가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케이?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은 남자의 나이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한 50 넘어가면서부터 영향을 미치기는 할까? 근데 남자는 뭐예요? 일단 생성되는 것들이 몇 억 마리씩 생성이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여자는 들어가면 컴페티션을 통해서 그 중에 가장 건강한 애가 가기 때문에 사실상 미친다라고 말을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남자 영향력은 극히 적습니다. 용건이 형님이라든지 파치노 형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비등한 선에서 따지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이 절대적 평등의 선에서 따지려면 남자도 35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얘기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이걸로 기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 의학이고 과학인데 이걸 믿기 싫으면 뭐 어쩌자는 거야. 물음표 하면서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신체 나이랑 겉보기 나이가 최근 들어 달라진 것처럼 노산 나이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게 본문 내용 아님? 근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질문에 전문가 아니라고 답한 게 본문 내용이지. 그러니까 그게 겉보기 나이 젊다고 닮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 내용이랑 다른 거잖아. 보다 답답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게스트 질문: 겉보기 나이, 신체 나이가 과거에 비해 젊어졌으니 노산의 기준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강사 대답: 아니다. 노산의 기준은 고정이다. 이게 본문 내용이고, 이게 겉보기 나이가 젊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답정말 상대하느라 수고 많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답은 뭐예요?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를 의사쌤이 얘기한 거 이미 있어요. 35세 접어들면은 노산이다. 아무튼 사실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또 뭐예요? 수위 버려져 버린 나이스 베타 젠틀 푸시들이 딱 튀쳐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자도 사회활동을 파이팅 넘치게 하기 때문에 30대 중반에 돼서야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걸 좀 봐줘야 하지 않나요, 선생님? 제가 37인데 현실적으로 34살짜리 여자를 만나는 게 현실적인 건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선생님. 수윗에 너무 버무려진 나머지 사회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회적 문제 좋아요. 근데 우리 장첸이 형님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아이고 뭐하는 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내 돈 받으러 와서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이거 있잖아. 네가 왜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네가 개인의 연애를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책임져줘야 되냐고. 여자는 그럴 것 같아?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도 네가 여자들한테 얻어낼 수 있는 걸 충분히 받으면서 연애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푸시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 사회가 풀어줘야 될 문제예요. 근데 그 사회가 해결을 해주는 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개인은 지금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너가 그 여자 하나 잘못 만나고 있으면은 그 벌써 몇 년이 흐르는 건데. 보통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그냥 스스로 세뇌하고 있는 애인데 양관식화 되려고 그러거든, 스스로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씨발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니야. 막상 결혼하고 호르몬은 끝났는데 여자한테 다 넘어갔어. 이거 아니야. 그럼 어쩔 수 없다니까. 이거 어떻게 되돌릴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싸리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된다니까. 너 정도면 예쁘지라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번호는 한 번도 안 따보인 얼굴이면 그냥 존나 평범하게 생긴 건가? 절대 글쓴이님이 안 예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과제 제출하기 직전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로 여자애들은 물들어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본인들 여초 커뮤니티에 물들어져가지고 언니 힘내요 막 이런 거 하면서 울컥울컥 하면서 막 40대는 와인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40대여도 20대 남자애들이 막 달라붙는다는 둥 TV 틀어보면 막 그런 것만 계속 나오잖아. 아주머니와
20대 어리면 막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완전 막 할머님의 비슷한 느낌의 여자랑 어린 남자랑 만나는 거지. 계속 그런 것만 하자. 그런 거 보면서 여자들 세뇌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버렸는데 언니들 얘기만 믿고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원룸에서 깡통 차다가 쉽지 않게 이거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그때라도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나은 삶이 살 게 뻔하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 연애 시장은 기울여져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퐁퐁 잡을 남자애들 투둑빽빽하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전반적으로 뭐야, 전부 자기의 이득적인 걸 챙기려고 하는 건데 하나도 손에 안 볼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여자애들 네가 왜 책임져야 돼? 그것까지 왜 책임지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보통 너무 스윗 사상에 완전 절여진 예비 퐁퐁본을 뽑으면서 그렇게 갇혀 있는 거지. 몰라, 모르겠어. 네가 37씩이나 됐는데 30대 중반을 지금 지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이. 뭐 35, 34 막 이렇게 됐는데 네가 능력적으로 개발하고 너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 근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여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자들 보는 SNS 막 보면서 여자 빨아주는 베타 유튜버들 보면서 히히히 막 좋아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그것은 예비 퐁퐁 번호라도 뽑지 않고 퐁퐁남이라도 되지 않은 것들의 질투 어린 얘기일 뿐이야.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건데 그거 왜 깨치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네가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야. 네가 네 가치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만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 지금 형이 아까 뭐라 했어. 요새 20대 여자들 빠꾸미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치 높은 남자라면은 찾아서 가서 만나는 경향이 있어요. 네가 가치를 잘 개발했고 가치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그렇게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30대 수강생들처럼 좀 이 영어 투톡을 보세요. 20대 애들하고 이렇게 잘 만나고 있잖아. 심지어 대기업 다니면서 필라테스 강사하는 여자예요. 뭐예요? 성문직하는 여자인데 남자한테 이렇게 사주겠다. 이렇게 만나실 수 있잖아. 이 가치는 네가 정하는 거라니까. 그래, 하나 얘기해줄게. 네가 몰라. 네 가치가 어느 정도 뭔지 모르겠어. 그러나 오바스러운 가치 올려치기 아니면 보통 남자의 삶에서 내 스스로 가치를 올리는 거,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삶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자신감으로도 연결되고 그런 은은한 바이브는 여자한테 또 표현이 되거든. 물론 이게 혼자서만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실제로 여자를 만나면서 마카베가 좀 흐흐흐 치면서 자신감을 뿜어내는 연습을 다 하라고 내가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리 프레임 잡는 것도 최다에 비해서 좀 흐흐흐 조질 줄 알고. 알겠어? 우리나라 남자들 지금 자신감 대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들 문제는 가치를 졸라 후려침 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아니라고 생각해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씩 좀 다 스며들어 있어.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이득은 누가 보냐고. 그러니까 걷어내시라고. 내가 네 가치를 막 올려치래. 우리 친구들이 내 클래스는 저건데 실제로 장원형이랑 결혼을 이런 소리 해.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하거든.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연애는 실제로 자기 스스로 가치를 높다고 믿는 쪽들이 더 잘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봐가지고 실제로 네가 어떤 여자들하고 가능한지 좀 해봐. 그러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가고 실질적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니까. 좀 다시 살자고 우리가. 알겠어? 장원영님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마치 성모. 우리한테는 성모지. 성모 장원영님의 장원영 선생의 좀 얘기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거예요. 딸들이 엄마가 20살로 돌아가면은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나 낳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거 말하면서 또 울컥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원영이 놀란 표정이지. 왜? 굉장히 놀라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단호박이시죠. 왜냐면 엄마가 저에게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이 난 무슨 복으로 널 낳았을까? 이것이 바로 참된 어머님과 딸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도하는 바는 또 울컥을 자극해서 감정을 자극해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장원영 선생님께는 들어가지가 않죠. 이 멘탈 여기 누가 달아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정답지 바로 찢겨버렸죠. 쌍칼 박준규 형님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뭐라고 그랬는지 찾아볼까? 그러니까 엄마 위하는 척 지들은 이득 보려는 거야. 결혼은 여자가 손에다 빌드업, 결혼하면 경력단절도 다 비슷한 맥락에 지들 제일 하고 싶은 게 결혼 후 전업주부인데요. 일 때려치고 싶은데 가정주부 존나 힘들다. 독박육아 결혼은 여자가 손해니까 잘 모셔. 알았지? 아빠 얘기는 일절 없는 거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감정을 자극해서 이게 또 감정적으로 하니까 너 만날 때 이런 순간들이 나올 거야. 이거보다 작은 범위에서 나올 거라고. 그게 뭐라고 연애할 때 프레임을 거는 거로 너한테 어떻게 돼? 제다이 배워서 프레임 컨트롤하는 거 무조건 배우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자가 이 남자는 스탠다드가 있어. 마카로 처음에 조져주고 제다이로 스탠다드 잡아주고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 99%의 남자들이 뭐라고? 90%의 남자들이 뭐라고? 푸시형 연애하고 있다고. 연애 시장은 이렇게 마치 타이타닉이 꼴박하기 전처럼 이렇게 기울어졌거든. 여자는 늘 감정을 갖고 와서 너한테 얘기할 거야. 그렇게 하면 여자가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다 맞춰주려고 푸들푸들. 지연아 오늘 뭐 먹을까? 그냥 오빠가 알아서 골라. 맨날 물어봐. 미안 알았어. 난 지영이가 오늘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는 줄 알았어. 그럼 내가 고를게. 자, 지영이가 평소에 좋아했던 마라탕. 오빠는 내가 이거 그때 싫다고 했잖아. 오빠 맨날 오빠는 내가 요새 입맛 없는 거 몰라?
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선생님 그럼 파인 레스토랑을 데려가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겨워. 내 친구는 예약 어려운 윙글스 갔다는데 거기서 페어링까지 했다는데 올라가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범위가. 샤넬 해줘도 소용없어요. 이젠 결혼이 아니라 사귈 때 해줘도 소용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잠깐의 여자의 어떤 그 허영을 채워주기 위해서 너라는 사람의 가치는 그냥 사정없이 내려쳐질 거라고. 이런 걸 못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계속 할 걸?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 궁핍하니까. 한번 좀 바꿉시다. 알겠어? W 데이팅 만드시는 겁니다. 마카베. 알겠지? 아름답게 마카사밀티 파이팅 하는 겁니다.